안녕하세요. 스포츠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K리그 4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흐름과 경기 예상, 그리고 최종 코멘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매일 고정적인 시간에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국내외 전경기 유료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은 조건 없이 스알람 멤버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정보 공유 소통방을 찾으셨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바로 입장하세요. 자,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9월 11일 16시에 시작하는 FC 안양 대 경남FC 경기입니다. 먼저 FC 안양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아산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그 6경기에서 4승 2무로 상승세를 타는 중입니다. 1위 김천과 승점 1점 차에 불과합니다. 높은 동기부여를 갖고 이번 경기에 나섰다. 수비 안정감이 좋습니다. 후방 자원들의 기본 수비력이 뛰어나고 동료들과 합을 맞추는 시간이 그러나 조직력 부분서도 잡음이 없습니다. 2-3선의 맹성훈과 박태준 역시 활동량이 좋은 자원으로 상대 중원을 잠식하는 데 능합니다. 만화의 1실점, 허용에 그칠 것으로 점쳐집니다. 변수는 홈 성적입니다. 올 시즌 원정 승률이 70%에 육박한 반면 홈에선 31%에 그칩니다. 득점이 잘 터지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면서 파괴력이 다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경기에선 주포 조나탄 출전이 미지수입니다. 대표팀 차출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다행히 자가 격리는 막았으나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일부 시간만 소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빠질 경우 일선 무게감도 떨어집니다. 대량 득점 생산은 불가하다 봐야 합니다. 경남FC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전남 전서 0대1로 완패했습니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기복이 심한 탓에 안정적인 경기력 구현이 되지 않고 이것이 성적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선전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습니다. 우선 제 전력을 꾸리기부터 어렵습니다. 주전 센터백인 이광선과 김영찬이 모두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나마 배승진이 이전 경기 돌아와 힘을 싣고 있지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무실점 도전은 허황된 목표로 꼽힙니다. 변수는 맞대결 전적입니다. 유독 안양만 만나면 강했습니다. 이전 5차례 맞대결서 4승 1무로 절대 우위를 점했습니다. 3실점을 내주는 동안 무려 6득점을 올렸습니다. 윗선의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안양 수비 조직을 파괴했고 결정력을 높여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무득점에 그칠 것으론 보이지 않습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홈 이점과 최근 꾸준한 흐름을 타고 있는 안양이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좋아 주도권을 잡기엔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유독 홈 경기에서 빈공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경남은 기복 지우기에 애를 먹는 중입니다. 매 경기 건실한 경기력 구현이 불가의 널뛰기가 심합니다. 하지만 유독 안양 전서 강했습니다. 저항에 나서며 승점을 전부 내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 2.5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16시 30분에 시작하는 인천 유나이티드 FC 대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먼저 인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울산 전서 2대3 석패를 당했습니다. 후반전 맹추격에 나섰으나 잔여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최근 일정서 꾸준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반갑습니다. 선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 단조로운 공격에 수비 대처를 기민하게 보여줄 전망입니다. 김광석이 부상으로 스쿼드서 빠졌으나 엘브리지 5반석, 강민수로 이어지는 슬리백이 다시 조직력을 높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윗선의 1차 압박 또한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량 실점 위기를 넘겼다 봐도 무방합니다. 변수는 공격입니다. 주전 공격수 무고사가 대표팀 차출로 빠졌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없기에 10일 귀국해 바로 팀에 합류할 순 있지만 피로도를 고려하면 출전 자체가 미지수입니다. 그가 빠질 경우 공격 구심점을 할 선수가 없습니다. 김영과 분전하지만 롤 자체가 다릅니다. 만화의 1득점 생산에 그칠 공산이 높습니다. 제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서 서울을 꺾고 시즌 6승째를 챙겼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꾸준한 승점 관리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2승이 최하위 서울의 거둔 승리입니다. 보다 분위기가 좋은 인천에 맞서기엔 부담입니다. 다득점 선거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주민규가 분전하고 있으나 3경기 연속 잠잠합니다. 이제 상대 수비의 패턴이 읽혔고 작정하고 협력 수비를 붙이니 그가 혼자서 상대하기엔 힘듭니다. 측면 공격수들이 이를 풀어줘야 하는데 공격력이 다소 아쉽습니다. 주민규 개인 기량에 따른 1득점 생산이 최대치로 간주됩니다. 허나 원정 경기에서 유독 끈적한 경기를 구현합니다. 실제로 올 시즌 홈 경기당 평균 1.5실점을 내준 반면 원정에선 그 수치가 0.8점까지 떨어집니다. 작정하고 라인 간격을 촘촘히 맞추며
후방에 힘을 싣습니다. 무고사까지 빠질 확률이 높은 인천 공격진을 유연하게 묶어낼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실점 최소화에 성공할 예정입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홈 2점을 앞세운 인천이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주전 공격수 피로도 증가와 최근 일정서, 기복이 큰 공격력을 감안했을 때 성과를 내는데 험로가 점쳐집니다. 원정서 오히려 끈적한 경기 운영에 강점이 있는 제주가 상대를 올가매면 안전에 성공할 그림이 그려집니다. 무승부 2.5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18시 30분에 시작하는 부천FC 대서울이랜드 경기입니다. 먼저 부천FC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안산을 2대1로 꺾고 드디어 꼴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팀 분위기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성적 또한 좋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승을 챙겼습니다. 선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이 잘 통합니다. 앞선 2연승 기간 도함 6득점을 터뜨렸습니다. 한지호와 안태현 등이 분전하며 박창준 의존도를 줄이고 있고, 이로 인해 박창준 또한 부담을 덜고 준수한 활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는 가정하에 1에서 2득점 생산은 평이한 과제입니다. 다만 수비 대처가 아쉽습니다. 리그 28경기 40실점으로 부산에 이은 최다 실점 2위 팀입니다. 이전 맞대결에서도 상대 공세에 흔들렸습니다. 퇴장 변수가 아니었으면 후반전 작정하고 몰렸을 정도로 상대 침투에 휘둘렸고 다수의 실점 위기를 내줬습니다. 클린시트 달성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울이랜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김천전 1대3 대패로 결국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반등의 계기를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승리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정정용 감독은 남은 경기 공격적으로 나서며 상위권 제도약을 노리겠다 밝혔습니다. 이 포부가 허풍은 아닌 게 최근 일정서 일선 공격진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인성이 상대 진영을 헤집어주니 레안드로와 베네가스가 보다 넓은 공간을 활용하며 득점 찬스를 잡습니다. 결정력만 다소 살아난다면 멀티 득점 성과까지 기대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수비 불안은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점률 자체가 높진 않지만 보다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기에선 후방이 쉽게 흔들립니다. 커버 플레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선수들 또한 집중력을 잃는 경우가 잦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인재 부상 또한 길어져 가용자원 100% 활용이 불가합니다. 1에서 2실점을 내주며 경기를 어렵게 풀어갈 그림이 그려집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일정입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은 부천이 상대를 몰아치겠으나 수비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전 맞대결을 복귀했을 때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최악의 부진을 거듭하는 중입니다. 반등을 위해 다양한 전술을 가미하지만 공수 밸런스 붕괴와 기복으로 승점 3점을 오롯이 챙기긴 힘듭니다. 무승부 2.5오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19시에 시작하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 대 광주FC 경기입니다. 먼저 수원 삼성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포항 전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경기 자체는 잘 풀었지만 공수 집중력 부재로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부진이 길어지며 선수단 위닝 멘탈리티가 소멸됐습니다. 이번 라운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요인입니다. 공격 성과가 잘 나지 않습니다. 2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전혀 기대가 안 되는 니콜라우가 계속해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전 라운드에선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슈팅을 때리는 등 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허나 김건희와 안석해, 정상빈 모두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서 니콜라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 수원을 암울하게 합니다. 다득점 성과를 기대하긴 힘들 듯합니다. 그나마 이전 포항전 소기의 성과를 꼽으라면 볼란치 분전입니다. 센터백 조성진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에 합격점을 받았고 퍼포먼스 하락폭이 컸던 한석종도 부활을 알렸습니다. 일단 후방 안정감을 찾고 점유율을 늘리기까진 문제가 없습니다. 대량 실점을 내줄 위기를 넘겼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광주FC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성남전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3연승 쾌조의 흐름을 달렸습니다. 꼴찌 탈출에 성공한 데 이어 이젠 중위권 도약까지 노려볼 만한 위치입니다. 상대의 분위기 싸움으론 우위를 점합니다. 저항 자체는 가능합니다. 공격 성과가 잘 나는 중입니다. 조나탄이 개점 휴업 상태에 있으나 대체 자원인 허율이 탄탄한 신체 조건을 활용해 상대 수비와 싸워주고 김주공 등이 세컨드 볼을 노리는 등 단순하지만 파괴력 있는 공격을 잇는데 집중합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는 가정하 1에서 2득점 성과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맞대결 전적입니다. 이전 8차례 맞대결서 1승 7패로 절대 열세를 보입니다. 올 시즌 2차례 경기서도 전부 패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열렸던 리그 18라운드에선 후반 추가 시간 다소 허무한 파울로 위기를 헌납했고 극장골을 맞으며 승점 3점을 내준 바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승점 3점을 온전히 챙기기엔 난도가 높습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경기입니다. 맞대결 전적서 절대 우위를 보이는 수원이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정서
부진을 쉽게 끈지 못하는 중입니다. 팀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고 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전력이 떨어지지만 최근 3연승으로 확실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 불리를 뚫고 저항을 꾀할 만합니다. 무승부 2.5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4경기 알아봤는데요. 경기 분석은 배팅에 있어 최선의 전략이며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좋은 경기를 선별해 최종 조합을 맞추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오늘 주역 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